국정원장 후보자인 이병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등 가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영구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정원장 후보자의 가족들 12명 중에 7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영구권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원장 가족이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보호하고 구하려고 할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은 대국제적인 문제, 대산업적 스파이의 문제, 대북 문제 등을 다뤄야 하는데요. 가족들이 이렇게 친외국적이라면 과연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지 돌이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로 있던 시절에 국정원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사람보다 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병호 후보자가 도덕적인 내용은 물론 정책적으로나 국정원 개혁을 잘 할 수 있다, 도덕적인 내용들은 해명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인 명백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정원장으로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특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박 3명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친박 산성을 쳤다면 이것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겸직 문제 관련해서 심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박 의원 3명을 중심으로 정무특보를 임명해서 친박 산성을 친 것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법 위반이며 그리고 겸직 문제 관련해서는 윤리위가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국회와 소통하고 정치권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무특보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청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정청 논의에서는 도대체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결론은 없고 논란만 있습니다. 참석한 면면을 보니 새누리당 연석회의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나타난 결과라면 사드 관련해서 당정청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 이것 하나가 성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누이 얘기했던 최저임금제 인상입니다. 우리 당이 주장한 생활임금제, 그리고 기본임금의 50%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
우리가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으니 이것 함께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최저임금 또 주물럭주물럭만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서로 북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법이라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논의하셨다고 하는데요. 북한인권법이 대북 비라 살포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당정청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진정한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해 놓은 북한인권증진법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배보상 관련해서 진력을 다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월호 배보상을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가장 가슴 아팠던 세월호 배보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법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4월에서 보육시설에 CCTV 그리고 담배, 갑에 건강 관련한 그림을 넣는 것 이것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보육시설에 아동보육시설에 CCTV를 다는데 그 CCTV는 감시 CCTV가 아니라 예방 CCTV입니다. 그리고 그 CCTV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CCTV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새정치민주연합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뱃갑에 건강 그림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다.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해 두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이거 통과시키자고 하는데요. 의료민영화법인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의료민영화 법을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고 포장해 주장하는지 저희가 지적하겠습니다. 진정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진짜 창그래법 이것에 진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하자 이렇게 당정청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부자들이 우리한테 건강보험료 더 거두면 안 돼요 라고 하자 그날로 백지했습니다. 그러다 민심이 두려워 청와대가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조금 버는 사람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내는 보험료 체계 개편하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옆에 얹혀서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건강보험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내서 서로 공정한 건강보험료 체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특별감찰관제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대통령은 뜨거운 태양이라 그 가까이 가면 기어 죽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급에 대한 특별감찰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입김이 불면 시중에는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감찰 이번 감찰관 후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단호함을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